미래는 한국금융관리공사에 복귀했습니다. 서울에 돌아오기 전 딸기 자라는 거 같이 보면서 천천히 다음 스텝 생각하자는 세진의 말에 미래는 바로 사직서를 내고 세진과 함께 딸기 농장을 운영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손리 청년회장에게 세진이 미국에 간다는 얘기를 듣고 미래는 세진과 다시 대화할 기회도 갖지 않은 채 그날 바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날 미지는 퇴근 후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태희를 만나고 당황했습니다. 태희는 자신이 김수연 선임의 동생이며 사내 게시판에 시안건설, 시행사 선정 특혜 비리에 대한 글을 쓸 거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온 미지는 마침 미래가 와 있는 것을 보고 바로 태희에게 들은 얘기를 미래에게 했고 미래는 이제 다시 자신이 공사에 출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가 회사에 복귀한 날 신 팀장과 최 국장은 미래를 쌍둥이 미지라고 의심하여 전산실 지문을 찍게 했지만 이날 출근한 사람은 미지가 아닌 미래였기 때문에 그동안 미지가 대신 출근했던 사실은 발각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미래는 돌아오자마자 사내 익명 게시판에 시안건설, 특혜비리 글을 올렸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 글은 미지에게 전해 들은 대로 태희가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태희는 누나의 복수를 위해서 그동안 회사에서 조용히 특혜비리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해 오고 있었습니다. 시행사 선정의 실무는 최 국장과 신 팀장, 그리고 박수석이 맡고 있었고 미래는 이들과 더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태희가 글을 썼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회사, 이미 나를 오해하고 있는 회사에 굳이 애써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태희도 이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세진은 할 말이 있다던 미래가 며칠째 농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미래가 원래 자신의 자리인 서울로 돌아갔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세진은 이미 농장에서 일하던 미래가 이력서에 있는 미지가 아니라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미래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고 그녀가 곧 서울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행동주의 투자 전략에 대한 책도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미처 선물도 전해주지 못하고 미래는 말없이 서울로 가버린 것입니다. 세진은 연락도 없이 가버린 미래가 걱정되고 그리워서 잠시 망설이다가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미래씨, 저 세진이에요. 서울에는 잘 갔어요? 할 말 있다더니 왜 연락이 안 돼요? 미래씨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걱정돼요. 그리고 저도 다시 서울 회사로 돌아가게 됐어요. 이거 들으면 꼭 연락 주세요.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미래는 그 음성 메시지를 듣고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한세진이라는 이름이 뜰 때마다 마음이 요동쳤지만 손끝은 끝내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미래의 마음에도 이미 세진이라는 이름이 조금씩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그의 말과 배려 깊은 행동에 끌렸고 함께 별을 보던 날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문득 그와의 미래를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진이 자신에게 말도 없이 미국으로 가는 결정을 했다는 생각에 괜히 혼자 기대했고 혼자 설렜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진이 별을 보면서 같이 딸기 자라는 거 보자고 했던 말은 그냥 지나가는 빈말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세진에게 향하는 자신의 마음을 닫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한편 세진은 이한 자산운용을 함께 설립한 유학 시절 친구 이현호 대표의 요청으로 다시 회사에 복귀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 딸기 농장 후임자를 찾고 있었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미지를 점찍어 두고 있었습니다. 세진은 이력서에서 본 미지가 세진, 미래, 호수, 미지 4자 대면에서 만난 서울시 미지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고 마침 미지도 미래와 자리를 바꾸어 자신의 원래 자리인 두손리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세진은 미지를 만나 말을 꺼냈습니다. 미지씨, 혹시 이 딸기 농장 맡아서 키워볼 생각 없어요? 사실 제가 서울 회사로 복귀하게 됐어요. 그래서 농장을 맡아줄 후임자를 찾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미지 씨가 제격인 것 같아서요. 미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금세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그래도 두손리 청년 회장님한테 농장 후임자 찾고 계신단 거 들었어요. 저 사실 세진 씨 할아버지 도와서 가끔 여기서 일했을 때부터 여기가 좋았어요. 딸기란 작물, 생각보다 까다롭지만 재밌거든요.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세진은 가방에서 미래가 서울에 가기 전 두고 간 딸기 농장 발전 방안에 대한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건 딸기 농장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에요. 이것도 참고하면서 앞으로 농장을 맡아서 키워주세요. 저 알바가 아니라 동업자를 제안하는 겁니다. 내 농장이다 생각하고 잘 키워주세요. 미지는 입가에 잔잔한 웃음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맡아볼게요. 진짜 제 농장이라는 생각으로 책임지고 해볼게요. 미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회장님이 서울이 아니라 미국에 가신다고 하던데. 세진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미국은 출장으로 잠깐 다녀오는 거예요. 본사는 서울에 있고 저는 다시 서울 회사로 복귀하는 겁니다. 그날 밤 미지는 서울에 있는 미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딸기 농장 맡게 됐어. 세진 씨가 서울 회사로 복귀하게 되어서 더 이상 딸기 농장을 직접 운영하기가 힘들대. 서울이 아니라 미국으로 간다던데? 미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지는 고개를 저으며 설명했습니다. 그건 출장만 잠깐 가는 거래. 곧 서울 회사로 복귀할 거래. 그 말에 미래는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이불 속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무겁게 닫혀있던 마음 어딘가에 따뜻한 바람이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진 씨가 떠나는 게 아니구나. 며칠 후 서울 이한자산운용 빌딩 고층 회의실 창밖으로는 회색빛 도심이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진은 복귀하자마자 수십 개의 보고서와 투자건들을 검토하며 숨 쉴 틈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한자산운용에서 세진은 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하며 과거에도 특정 기업에 주주 서한을 보내고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을 요구하며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낸 전례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세진의 능력이 필요했고 동업자 친구의 긴박한 요청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휴대폰이 진동하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순간 세진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미래. 망설이지 않고 통화 버튼을 누른 그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조심스럽고도 맑은 목소리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예요. 미래. 세진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이제 전화했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저도 서울이에요. 우리 오늘 만나서 얘기해요. 그날 저녁, 퇴근 후 세진과 미래는 전망 좋은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따뜻한 침묵이 흐른 뒤 세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잖아요. 나 미래 씨 많이 보고 싶었어요. 미래는 세진의 눈빛을 피하지 않고 마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진은 미래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회사 일은 좀 어때요? 미래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시한 건설에 대해 말했습니다. 시행사로 선정 과정에 특혜 비리가 있다는 신고 글이 사내 게시판에 게시됐는데 회사 사람들이 제가 쓴 글로 오해하고 있어요. 저도 좀 알아봤는데요.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특정 심사위원 점수가 시한건설만 유독 고평가돼 있었어요. 게다가 경쟁사 중 하나는 기술력도 더 우수하고 재무구조도 훨씬 나았는데 터무니없이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세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피하지 말고 직접 이 비리를 밝혀보는 건 어때요? 미래 씨가 말한 정황이면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저도 도울게요. 미래 씨도 관심 있던 행동주의 펀드 방식으로요. 행동주의 펀드는 보통 이렇게 시작해요. 먼저 기업의 구조적 문제나 비리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수집하고 그 다음 해당 기업의 주식을 일정량 매입하죠. 우리가 주주로서 발언권을 갖기 위한 단계예요. 미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안건설에 주주서한을 보낼 수 있는 거네요. 세진은 답했습니다. 맞아요. 서한을 보내서 시행사 선정 절차에 대해서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질의하고 외부 감사를 공식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금융관리공사의 특혜 비리도 드러나게 될 거예요. 미래는 그 말을 조용히 되새기며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서서히 확신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볼게요. 세진 씨 말대로 피하지 않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 보고 싶어요. 다음 날 퇴근 후 미래는 회사 밖에서 태희를 만나서 세진과 나눈 얘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태희와 함께 공사 내부의 비리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